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야말로. 2000년대 중반에 사이토 타마키라는 이제 일본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서브컬처 비평을 시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왜 하필이면 일본 애니메이션, 서브컬처, 만화, 게임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말하자면 중화기를 든 갸냘픈 미소녀가 등장하는가, 그리고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한 책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일단 사이토 씨가 정신분석 이론으로 서브컬처를 다루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로서 히키코모리의 구호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맨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집 밖을 나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히키코모리란 말을 만들어낸 걸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히키코모리들한테서 어떤 특성이 눈에 띄는데 서브컬처에 천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서브컬처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06년 그 시점이죠. 무라카미 다카시란 작가였어요. 일본 서브컬처의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작업 활동을 계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표지 설정을 할 때 제가 주목한 거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접한 사람이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일본인의 관점에서 일본 서브컬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서브컬처를 보는 한국인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표지부터 그런 의도가 좀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표지 그림 자체는 그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성 씨 작품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타가 공인하기를 일본 서브컬처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분이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투미소녀라는 그런 흥미로운 대상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오타쿠였고,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향유하는 계층 자체가 오타쿠였기 때문입니다. 그 오타쿠는 뭐라고 정의를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협의의 의미로만 보자면은,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뭐라 할까, 일종의 자기의 삶의 이유 같은 식으로 찾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가 왜 살지? 그러려면 다음 주에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같은 거죠. 근데 뭐 책에서 분석되는 것들을 보면 거기보다 좀 더 심층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뚱뚱하거나 뭐 삐쩍 말랐거나 안경을 썼거나 좀 이제 분위기가 음침하고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그런 것 이미지는 2010년에 화성인 바이러스라고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오덕페이트라는 분이 그런 이미지의 기원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나타난 게 그렇게 비춰지는 게 자기 자신으로도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어쨌든 그건 예능 방송이었고,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오타쿠 이미지를 그렇게 심어주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죠. 어쨌든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닌데. 예.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인싸들도 있어요. 바로 제 옆방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 방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벽 걸개부터 시작해가지고 TV 위에 올려놓은 피규어라든지 책 같은 것들 다 합쳐보면 2억 원이 넘는데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뭐 집에 돈이 많든가 아니면은 뭐랄까 부모로부터 뭐 용돈을 많이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남한테 기대지도 않고 현실 감각도 되게 뛰어나서 내가 이런 걸 하려면은 언제 얼마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으로 짜서 실천을 옮기기까지, 뭐랄까 사회인보다 더 사회인 같다고 해야 될까요?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고, 뭐 졸업해가지고 영업직을 하는데 뭐 지금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한 3, 4년 지났는데. 서양에서 나오는 이제 여성 전사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성인 여성이에요. 굉장히 근육질이고 남성이나 다름없는 전투력을 가지고, 그리고서 나름의 굉장히 신화적인 공적을 세우죠. 이에 반해서 일본의 전투미소녀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린 애예요. 애 혹은 나이가 많아봤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그리고 되게 갸냘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무기, 중화기, 예를 들어서 뭐 바주카포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싸웁니다.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기를 다루려면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것도 중화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 몸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려요. 얘는 뭔가 초인적인 애니까 뭔가 뭐 잠재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신의 이상적 성대상으로서 오타쿠한테 꽂히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퇴행론적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소녀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건 좀 사회학적인 관점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 여성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동안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그냥 다 막 쏟아버려 놓는 겁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상적인 형태로나마 이뤄내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의 오타쿠들, 에반게리온 세대 이후의 오타쿠들 같은 경우에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오타쿠 작품이라고 되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인싸 작품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사실 따지고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야말로 1세대 오타쿠거든요. 예를 들면 나우시카, 1984년작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등장한 나우시카가 말 그대로 전투 미소녀예요. 되게 어리고 갸냘픈 여자애에 지나지 않는데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좀 어두운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밝아요. 일단 부모님들한테 얘기하시면 자식들이 서브컬처라든지 뭐 일본 만화라든지 그런 거 좋아한다고 우리의 삐뚤은 길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회화가 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애들이야말로 뭐랄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